네, 안녕하세요. 레빗꾸미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낙원의 밤이라는 영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낙원의 밤은 지난주에 넷플릭스에 공개가 되었고요. 박훈정 감독하고 엄태구 배우, 그리고 전여빈 배우가 출연하는 기대작이었습니다. 네, 박훈정 감독 영화를 기대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서 아마 코로나 시기 때문에 개봉을 하지 못하고 바로 넷플릭스로 직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낙원의 밤이 공개되면서 굉장히 호불호가 많이 갈리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불호 쪽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박훈정 감독은 신세계를 감독을 해서 굉장히 히트를 많이 쳤고요. 인기도 많이 올랐고 굉장히 다음 작품이 기대되는 감독이었어요. 초기에는 각본가로 이제 활약을 했는데, 악마를 보았다나 아니면 부당거래 같은 것들의 각본을 써서 좋은 평가를 받았고, 그 이후에 이제 혈투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혈투라는 영화로 좀 작은 규모의 영화였는데, 그걸로 데뷔를 하면서 나쁘지 않은 데뷔작을 이제 만들어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 작품 신세계를 통해서 이제 굉장히 사람들한테 이름을 또 많이 알렸고, 그리고 작품도 워낙에 좋았죠. 흥행도 많이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작품들부터 조금 문제가 돼요. 조금 완성도 면에서도 그렇고 흥행 면에서도 그렇게 좋았던 작품이 많지 않아서, 그 다음에 이제 대호라는 작품과 그리고 VIP라는 작품이 있었는데, VIP는 약간 느와르 색채를 띤 약간 첩보물 비슷하게 영화를 구성했는데, 그게 이제 관객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어요. 이게 조금 내용이 갑자기 뭔가 해결되고, 그리고 조금 김이 빠지는 그런 전개를 보여줬기 때문에 관객들이 그렇게 좋아했던 영화는 아니고요. 그리고 대호는 굉장히 심각하게 어떤 예전에 그 호랑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관객들한테 그 이야기를 왜 해야 되는지를 잘 전달을 하지 못한 것 같아요. 최민식이라는 좋은 배우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은 좋지 못했고, 평가도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저도 영화를 봤는데 별로 인상 깊지 않았고 재미가 좀 없더라고요. 지루했고, 그래서 그게 기억에 남고, 그 다음에 이제 마녀라는 작품으로 약간 어떻게 보면은 히어로물이 되겠죠. 약간 느와르 성격을 띤 히어로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박훈정 감독이 워낙 느와르를 신세계에서 어떻게 잘 하는지를 보여줬고, 그 다음에 VIP나 그리고 마녀 같은데 이제 느와르 장르의 그런 분위기를 끌어와서 약간 다른 장르랑 혼용해서 이제 조금 시도를 해본 것 같아요. 새로운 시도를 해본 건데, 마녀는 캐릭터가 저는 살아서 이제 영화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주 좋은 평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사람들이 극장에서 많이 봤고, 그리고 그 다음 편이 어떨지 또 궁금해하는 그런 약간의 히어로물이 가미된 영화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택해서 연출을 하게 된 게 이제 낙원의 밤이에요. 낙원의 밤에는 엄태구 배우가 나오고요. 엄태구 배우는 인투기라는 영화에 출연을 했었고, 그 다음에 차이나타운, 그 다음에 밀정에도 하시모토로 출연해서 굉장히 무서운 연기를 보여줬죠. 그리고 가려진 시간이라는 영화에도 출연을 했고, 택시 운전사에는 검문하는 그 병사로 출연해서 약간 짧지만 조금 강렬한 조금 인상을 남겼고요. 그리고 어른 도감이나 판소리 복서 같은 작은 영화들의 주연을 맡으면서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생김새도 굉장히 이렇게 뭔가 힘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표정도 그렇고, 그리고 목소리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 목소리 때문에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엄태구 배우가 이 영화 안에서 태구라는 역할을 맡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자 주인공인 이제 전여빈 배우는 사실 죄 많은 소녀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이 있으면 이 전여빈 배우가 얼마나 연기를 잘하는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굉장히 연기 잘하는 배우고, 굉장히 뭔가 에너지가 느껴지는 그런 배우거든요. 가녀린 몸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떤 에너지를 보여주는 그런 배우라고 할 수 있어요. 전여빈 배우는 그 이후에 이제 해치지 않아라는 영화, 그리고 드라마 멜로가 체질에서 은정 역을 맡아서 활발하게 활동을 해 나가고 있는 배우입니다. 향후에 이제 영화나 드라마에 출연하는 작품들이 굉장히 기대되는 배우고요.
저도 이제 죄 많은 소녀에서 김예빈이라는 배우가 굉장히 연기도 잘하고 뭔가 그 매력이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이번에 낙원의 밤도 이 전여빈 배우의 연기를 좀 기대하면서 봤습니다. 낙원의 밤은 일단 느와르 장르를 표방을 하고 있죠. 느와르 장르, 그러니까 어떤 암흑 조직에서 일하고 있는 태구라는 인물이 중심이 돼서 이제 등장을 합니다. 태구라는 인물은 뭐 아주 높은 급은 아니고 중간 보스의 그 밑에 있는 그런 정도의 조직원으로 보이고요. 영화 초반에는 이제 조직 내 암투가 뭔가 있는 걸로 나오고, 그러니까 조직의 세력 간의 어떤 다툼 뭐 이런 게 약간 있는 것 같이 나오고, 그다음에 태구의 누나와 조카를 이제 병원에서 만나서 이제 집으로 보내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사실 태구한테 이 가족이라는 존재가 굉장히 중요한 걸 이제 알 수 있고요. 영화 초반부터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오니까. 그리고 영화 초반에 누나와 조카가 의문의 차 사고로 이제 죽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태구는 이제 조카를 챙기고 그 누나가 이제 또 병원에서 이제 시한부 판정을 받아요.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도 듣고, 그래서 이제 태구가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이제 누나와 조카가 그냥 한순간에 이제 죽어버리죠. 네. 그 상황에서 이제 그게 어떤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제 죽임을 당했다는 걸 알게 되고, 그거에 대한 복수를 이제 하게 됩니다. 영화 초반에는 그 태구가 복수하는 과정이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태구가 이제 제주도로 가게 됩니다. 제주도를 거쳐서 이제 러시아로 도망을 가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잠깐 머무르던 숙소가 전여빈 배우가 연기한 그 재현과 재현의 삼촌 쿠토라는 인물이 사는 집이었죠. 쿠토는 무기매매상으로 나오고요. 그 극 중에서도 이제 무게를 팔고 이제 돈을 받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 극 중에서 이제 재현 역시 이제 시한부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시한부 삶을 살고 있는데 이제 그거를 좀 병을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이 삼촌한테 있는 거예요. 쿠토는 이 병을 고쳐주고 싶어서 돈을 모아서 이제 미국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펼쳐지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요. 이 제주도라는 환경에서 이제 재현과 태구의 어떤 관계, 그리고 관계가 가까워지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영화 속에서 쭉 펼쳐집니다. 영화 대부분은 이제 태구가 도피 생활을 하는 과정을 쭉 보여주면서 재현과 조금씩 가까워지는 걸 보여줘요. 사실 두 사람은 거의 접점이 없어요. 비슷한 점도 사실 별로 없고, 접점이 없는데 어쨌든 같이 다닐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뭐 제주도에 뭔가를 사거나 뭐 안내를 하거나 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관계를 맺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들이 어떻게 보면은 서로에게서 어떤 가족의 모습을 보는 거라고 저는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태구는 조카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재현은 그 삼촌이 있고 본인이 이제 조카죠. 그래서 이 재현은 그 태구의 모습에서 약간의 삼촌과 비슷한 그런 관계로 점점점 발전해가고, 그 다음에 태구는 그 안에서 누나와 조카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재현의 모습에서. 그러니까 누나는 시한부였고 조카는 또 어렸잖아요. 많이 어려서 완전 애기였는데, 근데 그 모습을 이제 재현에서 복합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담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영화 중반부 이후에는 사실 이 재현과 태구의 드라마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영화에서 이제 재현이 물회가 잘하는 집이 있다고, 그래서 그쪽에 가서 물회를 먹는 장면이 나와요. 물회를 굉장히 맛있게 먹는데 한 2번 정도 나옵니다. 근데 물회라는 게 처음에 태구는 먹지 않거든요. 근데 재현은 이제 굉장히 맛있게 먹으면서 막 얘기를 하죠. 근데 그게 이제 그쪽에서 재현이 잘하면서 먹었던 그런 약간은 가족 같은 그런 음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두 번째 이제 물회를 먹을 때 태구가 또 얘기를 하죠. 물회를 먹으면 엄마의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 좋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엄마가 해줬던 그 물회의 맛이 아직도 생생하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태구한테도 물회는 어떻게 보면 가족의 그런 냄새나 뭐 기억이 있는 그런 음식인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이 그 물회를 먹으면서 자신의 그런 가족을 생각하거나 가족의 온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음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을 이어주는 어떻게 보면 중요한 음식이라고 할 수 있고요. 굉장히 맛있게 먹어서 저도 영화를 보고 나서 물회를 굉장히 먹고 싶었는데요. 일단 그래서 이제 이 재현과 태구는 약간의 그런, 저는 사랑 이야기라고 보진 않았고 사랑보다는 약간 삼촌과 조카의 대리 관계 정도로 이제 봤습니다. 그래서 영화 후반부에 갈수록 조금씩 가까워져서 결국에는 후반부에는 어떤 서로를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그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연결이 되는데, 사실 이게 이제 느와르 장르잖아요. 중간에 보면은 마이사, 차승원 배우가 연기한 마이사가 등장합니다. 등장하면서 긴장감을 형성하는 캐릭터인데요. 마이사가 조종하는 이제 양 사장이 있습니다. 박구산 배우가 연기했는데 굉장히 비열한 연기를 하고 있죠. 양 사장과 함께 이제 제주도에 와서 이제 이 태구를 죽이고 어떤 문제, 조직의 내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긴장감을 조성을 해야 되는데 마이사가 등장해서 차승원 배우가 이게 막 연기를 하면 사실 예능에서 보던 그런 모습들이 떠올라서 약간은 그 예능과 영화 캐릭터 간의 중간 정도의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약간 예능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영화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또 양이사 자체의 캐릭터가 아주 악독한 것만 보여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성적인 부분도 약간 있고 근데 이건 내가 어쩔 수 없이 했다라는 걸 계속 강조하는 캐릭터인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그 캐릭터 자체가 굉장히 애매해진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영화의 긴장감을 끝까지 이렇게 올리기에는 이제 이 마이사로는 조금 부족했다라는 게 느껴졌고, 그리고 이게 주인공 태구와 재현의 그런 관계를 보여주는 거는 뭐 어느 정도 동감을 했지만 그 사람들이 느끼는 아주 절망적인 그런 느낌을 이제 관객들한테 전달을 잘 못한 것 같아요. 이 제주도라는 그 낙원에서, 어떻게 보면 제주도가 여행지고 낙원이잖아요. 그 아름다운 여행지에서 되게 어두운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목이 낙원의 밤인 걸로 보이는데, 그게 이제 제 관객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 두 사람의 관계가 아주 명확하게 그런 감정들이 전달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굉장히 아쉬웠고, 그리고 영화 결말에 뭐 한 번에 뭔가가 이렇게 쭉 상황이 쫙 해결되는데 그것도 조금 받아들이기는 조금 어려웠어요. 네,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영화에서 뭐 전여빈 배우나 뭐 쿠토, 그 삼촌인 쿠토가 그 총을 팔잖아요. 총을 파는데 총이 그렇게 많은데 그 마이사가 속한 조직에서는 총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예, 그런 점도 되게 나중에 영화를 보고 어떤 분의 이제 글을 보고 알게 됐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어떤 조직의 이제 보스나 뭐 이런 사람들이 총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누군가가 총을 막 쏘면 무방비로 그냥 막 당하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은 이제 엄태구 배우가 워낙 목소리가 좋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굉장히 낮은 톤으로 속삭이듯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대사가 거의 들리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다 보면 무슨 말인지 몰라서 다시 한 10초 정도 앞으로 당겨서 다시 듣고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영화 뒷부분에 갈수록 또 더 그런 게 강조가 되어 있어서 이 대사 전달이 잘 안 돼서 저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보기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아쉬웠고, 어쨌든 영화가 전반적으로 아주 깔끔하게 이렇게 만들어진 영화라고 생각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영상 촬영이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잘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고급스럽게 잘 됐는데 뭐 대사 처리나 그리고 어떤 주인공들의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전달되는 감정들이 잘 이제 전달되지 않으면서 조금 아쉬움이 많은 영화였습니다. 박근정 감독이 다음 영화를 어떤 영화들을 할지 모르겠는데 아마 조금 변화가 있겠죠. 조금씩 다른 시도들을 해보고 있어요. 새로운 느와르의 새로운 장르를 끌어온다든가 뭐 이런 시도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박근정 감독이 좋은 영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 레벨꾸미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제 브런치에 오셔서 제 리뷰 글들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